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 아트라는 세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말이 동시대 예술이라고 예, 저는 마정연이고요. 예,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제가 존경하는 일본인 작가분 밑에서 미디어 아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공부만 되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일본 미디어 아트사 A Critical History of Media Art in Japan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지금은 꼭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 전반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이번 프로젝트에 관여했을 때 제가 처음에 고장난 백남준의 작품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작품을 골라보고 싶다고, 이렇게 전시를 구성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도 저한테 있어서 백남준이라는 존재가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퍼머넌트 컬렉션이라고 하나, 영구 소장된 작품, 그것도 특히나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 작품은 그 미술관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본값, 디폴트의 값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을 살려서 어떻게 구성을 해보고 싶었는데 몇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백남준 씨의 작품은 그대로 고장난 채로 있을 줄 알았는데 수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리 중이라는 것. 두 번째는 고치기는 고치는데 비엔날레 도중에는 벽면을 세워서 그 작품을 볼 수 없게 전원을 꺼놓는다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꺼진 텔레비전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는 작품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즉 컬렉션,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미술관이 갖고 있다는 게 미술관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그걸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저는 그 꺼진 상태, 고장난 상태 백남준 씨의 작품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미디어 아트라는 말을 써서 가리키는 대상이 사실은 그 컴퓨터를 쓰는 예술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려는 작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와 어떤 관계를 좀 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나가야 됐었어요. 지금은 좀 더 안전한 장소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작품들을 만들 수 없었던 사람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 아트라는 세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말이 동시대 예술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현대 미술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동시대라는 말을 좀 더 강조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백남준이라는 작가에 대한 문제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동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지금 있는 연구 분야에서의 흥미로운 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한테 있어서 동시대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 작업들의 보존 형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수장고를 직접 봤었을 때. 일부는 뉴미디어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일부는 설치 작업의 부분적인 영상 파트라는 형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부 비슷한 아주 작은 컴퓨터만 하나?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화석이 여러 번 화석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상자에 뉴미디어라고 분류되는 어떤 전자기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비물질적인 형태의 작품들의 물리적인 형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의 관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심술궂게 골랐던 작품이 브루스 나우만의 아트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That's the first choice. That was her first choice. 예, 그 세대들 중에서는 가장 잘 보존이 되고 정리가 된 형태로 있는데 그 작품과 똑같은 게 인터넷상에 있고, 근데 그런 작품을 미술관에 와서 굳이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우만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수장고 안에 보존되어 있지 않는 예술의 형태가 중에 한 가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퍼포먼스라는 점이었어요. 퍼포먼스가 미술관에 보존되기 위한 물리적인 형태 아니면 물질적인 형태라는 것이
결국은 비디오 아니면 영상이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리스트를 받았을 때 권진 큐레이터님께서 고르시고, 그러니까 작가님과 같이 상담해서 그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고르셨다는 작품 리스트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열심히 찾았던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가 담고 있는 과거인 동시에 미래이고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어떤 상상력, 그걸 과학소설적이라고 하든지 어떤 다른 언어를 쓰든지 그랬을 때 제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가가 최우람 씨였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무척 기뻤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형태를 가진 카붐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고 그 동물이 이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구멍을 매일 이렇게 막아주는 동물이었대요. 그런데 이 동물을 사람들이 그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멸종되어 버렸는데 그 죽은 카붐에게서 이렇게 피어난 식물이 유니쿠스라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니쿠스라는 식물이었고 거기까지밖에 설명은 찾지 못했는데요. 유니쿠스 카붐 에드 이니시움이라는 이 형태를 보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그게 어떤 씨앗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재난과 멸망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피어나는 그 재난 속에서 찾아낸 희망이랄까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우람 씨의 작품의 형태도 물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전기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는 아름다움에도 매료가 되지만 항상 그 사람이 그 작가님께서 작품 뒤에서 상상하시는 그 이야기에 항상 매료되어 왔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무척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카붐이 그 멸종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소통을 거부해서라는 말을 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소가 그 재난의 원인이 된다라는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보고 싶다라는 이유에서 고른 작품으로 그럼 옮겨가 볼게요. 그게 바로 백현진 씨의 꼬리에 꼬리를 4번 맞죠? 그 작품이에요. 저는 그 작품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포기한 주제, 포기했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은 그 고장난 백남준과의 대화라는 주제를 어떻게든 연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품 리스트를 봤을 때 직접 본 작품도 아닌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이라면은 그 대화를 이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역시나 백현진 씨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감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선택이 아닌데요. 죽은 작가의 고장난 작품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샤먼에 가까운 아티스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안에서의 백현진 씨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작가가 일본의 패전을 불러일으킨 원자력 폭탄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을 개입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작품을 만든 작품이 처음에는 선정되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한국의 트라우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그 질문에 가장 대응할 수 있는 작품이 노순택 씨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의 형태, 재난의 이미지, 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가장 큰 재난은 아마 지금 이 순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재난이라는 걸 우리는 늘 떠맡고 살고 있고 그래서 또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고서 살고 있는데 노순택 씨의 작품에 찍혀있는 그 야릇한 공이라는 게 사실은 미군이 설치해둔 레이더 기지라는 걸 모르고 그 지방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런 게 있거니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위기, 트라우마, 그리고 카타스트로피, 재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 작품의 힘을 조금 빌리고
그런 면에서 일본의 원자력 폭탄의 표상 형태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한국 사회의 재난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해주신 것도 저에겐 어떤 선물이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구체적인 파라미터가 되는 작품들을 작가님들이 도중에 아주 놀라운 타이밍에 놀라운 선택으로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컬렉션이라는 거는 미술관은 같은 사람들이 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계속 사람은 바뀌는데 미술관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늘 거기에 컬렉션이 있는데 그냥 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걸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때 이 작품들이 가장 잘 기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작은 컬렉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작품 중에 제 책상 위에 걸려있는 작품 백남준 씨의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저는 백남준 씨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요. 백남준 씨가 일본에서 활동하실 때 뒤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실 때 뭐 돈을 요구하시거나 뭔가 권리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라면 이 작품을 소중히 여겨줄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걸 선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마음, 선물에 담긴 마음, 주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게 미술관의 컬렉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들을 보면서 그게 컬렉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이유는 미술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 미술 작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어떤 시간이나 기억이 미술관에 이렇게 보존되어 가는 그런 그 역할만큼은 아마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건, 구체적인 머테리얼, 물질이 여기 쌓여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그 물질이 담고 있는 혹은 그 물질적인 형태에 잠시 몸을 기대고 있는 비물질적인 데이터, 영상 작품들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뭘 전달하고 싶어 하느냐 했을 때 아마 그건 기억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미술관이 크게 변할 거라든지 변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바라는 건 사회의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미술관이 앞으로도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의식적이고 그 기억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사회의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공간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공유되는 공간이었기를 바란다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